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어제 경주에서는요, 제13회 경주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축소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쓴 시민분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25명에게 선정이 됐는데요. 의료보건과 자원봉사, 방역과 교육 등 대표로 수상하신 25명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극복 표창장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시대는 영상으로나마 시원한 풍경과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소식 만나볼 텐데요. 서해의 꽃이라고 불리는 충남 보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보령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파란 하늘과 수려한 산세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이곳은 서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충남 보령시 성주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바쁜 일상의 피로를 벗어나서 이 초여름이잖아요. 초여름의 푸르름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출발! 보령을 상징하는 명산, 성주산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란 식물들이 지천을 이룬 보령 무궁화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초록초록한 나무가 너무 싱그러운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무궁화꽃이 다양한 무궁화 동산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에는 6,700여 그루가 지금 식재되어 있고요. 그 다양한 꽃들이 언제든지 7월달 이후로 오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네,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보령 무궁화 수목원은 수목을 보전 관리하는 환경 생태 교육의 장인데요.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화죠. 무궁화의 유래와 생태적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문헌 속 무궁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한번 보세요. BC 4세기에 이제 산해경이 나와요. 산해경이 이제 중국의 이제 지리서거든요. 군자지구 유훈화초 조생 석사가 나와요. 군자의 나라에, 즉 우리나라에 훈화초 무궁화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이랬어요. 아니, 무궁화가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60년에 구당서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의보감은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약재로서 이제 저렇게 이제 무궁화의 어떤 그 순하고 그다음에 뭐 독이 없고 장풍과 치질에 도움이 되고 그런 약재로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5,000년 우리 민족의 시작과 함께해온 꽃 무궁화. 늘 새로운 꽃을 피우는 무궁화의 기상은 우리 민족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 무궁화가 겉보기에도 네. 참 아름다운 꽃이지만 네. 또 소중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민족의 상징으로 많이 포함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폈다가 지고 또 폈다가 지고 그래서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해요. 결코 굴하지 않는 정신, 그런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란 의미를 가진 무궁화. 이런 무궁화를 색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게 아홉가라서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이제 탐방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새잎을 따다가 된장국기로 먹었대요. 무궁화로 된장국을요? 네, 그래서 아홉 냄새가 난대요. 이 무궁화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로 예로부터 우리와 꼭 함께해왔던 꽃이잖아요. 네. 참 친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령 무궁화 수목원은 전시관뿐만 아니라 연못과 숲길, 생태숲까지 자연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에 좋은 장소인데요.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열대 식물과 난대 식물도 만날 수 있고요. 봄부터 겨울까지 사시사철 다채롭게 피어나는 꽃들이 수목원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꽃이에요? 작약되시겠습니다. 작약이요? 네. 최적의 생태 조건으로 야생 수종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보령시 성주면.
지금은 작약이 탐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까지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에는 우리 무궁화꽃도 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또 국화꽃이 만상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찾아도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이번엔 보령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보령 문화의 전당으로 떠납니다. 보령 박물관과 갯벌 생태과학관, 문학관으로 구성된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지역의 역사가 담긴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보령의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유물들이 전시가 돼 있죠? 네, 대표적인 전시 유물로는 보령의 이제 유명한 유적들인 관창리 유적이나 성주사지, 진중리 유적 같이 보령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령 지역 최초의 지방사 박물관인 보령박물관은 지역의 향토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1960년대 대천역 앞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 공간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우와, 잠깐만. 저기 머리 깎고 계시네요. 신기하다. 여긴 뭐예요? 네, 여기는 대천 옥을 재현해 놓은 곳이고 직접 들어가서 사진 찍고 보실 들어가 봐도 돼요? 네네. 오, 신기하다. 여기 같이 앉아볼까요, 선생님? 와, 여기서 주모 국밥 한 사발이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보니까 대천역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 대천역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천역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으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관광객을 보령으로 안내해준 추억의 대천역. 야, 여기 시간표 있는데요? 네네. 이제 장항선이어서 이제 서천의 그 장부터 천안까지 이어지는 선이고 현재도 이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진짜 기차역 안에 있는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보령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갯벌의 종류부터 생성 과정, 생태 생물까지 갯벌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갯벌 생태과학관인데요. 아쉽게도 안전을 위해 현재는 보령 박물관과 보령 문학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보령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머드잖아요. 그 머드가 우리나라 말로 진흙, 갯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갯벌의 종류와 생성 과정, 그리고 갯벌에 사는 이런 갯벌 친구들, 그리고 보령 갯벌의 이용 방안 등이 이제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보고라고 하죠. 우리의 소중한 갯벌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경찰인데요. 날씨가 풀리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안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니, 여기 바닷가 주변에서 뭘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세요? 연안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취약 시간대에 안전 예방 순찰이나 이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주로 연안 사고 같은 경우는 갯벌이나 갯바위 이런 데 이제 고립자, 그리고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명 산발이라고 하는 테트라포트라는 시멘트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 그 공간이 상당히 큰데 그곳에 이제 미끄러져서 추락하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그런 추락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갯벌에 와서 조개를 또 캐야지. 조개 칼국수 해 먹어야지. 소라도 잡고. 좀만 더 저쪽으로 가서 좀 더 캐러 가면 안 돼요? 계속 잡고 싶단 말이야. 이제 가야겠다. 힘들어. 힘들었어. 잠깐만요.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갯벌 고립 사고 발생! 해양경찰이 출동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잠깐만 발이 안 빠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일단 다리부터 천천히 뺄게요. 네. 오른발 빼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편하게 이쪽을 머리로 두고 누우시면 돼요. 위로 올라오시고요. 대천 방조제는 특히 갯벌이 깊어서 갯벌 고립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바다로 나들이 오거나 이렇게 갯벌에서 여러 가지 갯벌 체험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좀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항상
밀물과 썸물 시간을 물때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물이 들어오기 10분 전에는 육지로 안전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갯벌은 항상 1인이 아닌 2인 이상 들어와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해양경찰 구조대에 신고하시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은 안내방송과 열 감지기, 24시간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 반드시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즐거운 보령나들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흘러가는 곳. 이번 주말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고민되신다고요? 매력 만점 보령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보령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무궁화 수목원 그리고 보령 문화의 전당도 둘러봤고 갯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정말 알차게 다녀왔습니다. 네, 7월이 되면 이 무궁화가 만개할 거라고 해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무궁화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무궁화 외에도 이 겹꽃잎으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무궁화도 있고요. 또 색상도 굉장히 다채롭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 무궁화를 길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엔 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앞으로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령 나들이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오직 안동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인생샷 명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두 주인공이 만나곤 하던 외나무 다리가 바로 안동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 고민 말고 이곳에 주목하라. 화면빨보단 면발에 어울리는 뽀글이 최기정도 단 한 컷만에 건졌습니다. 사진 맛집이 고팠던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인생샷 명소 베스트 3. 자연 포토존의 찐 매력부터 인생샷 핫플까지 지금부터 셔터 누르러 갑니다. 경북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사진 명소. 수많은 전통 고택들 사이에서 인기 주가로는 최고점을 달리는 곳이 있었으니 이 맑고 깨끗한 공기, 이 피톤치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공기 좋고 한적하니 풍경 좋고 이런 곳은요 어디든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냥 인생샷 찰칵하고 나온다니까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소소하게 여행하는 기분도 느끼고 인생샷까지 수확하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전통 가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가득한 사진 찍기 명소로 알려진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보백단 김기행 선생의 종택인 묵계 종택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묵계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 건너에는 만유정이 있는데요. 만유정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곳입니다. 사진 찍기 너무나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늦은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만유정, 특히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길다리의 운치와 송암폭포의 물줄기가 더해진 이 풍경의 하모니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찰칵! 여러분, 사진 찍기 명소에서 기왕 사진 찍는 거 그냥 찍을 순 없죠. 저희 선택은요, 저 최기정을 영화 속 주인공 이병헌으로 만들어주는 신의 한 수, 바로 이겁니다. 이병헌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까진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뽀글이 최기정의 변신은 과연? 여러분 어떤가요? 어떻게 좀 이병헌스럽나요? 복장 갖췄으니까 이제 그 사진 속 드라마 명소로 출발해 보시죠. 만유정을 찾는 사람들 중 8알은 의상 체험을 선택한다는 사실. 대세를 따른 이에게 그림 같은 인생샷이 남을지니. 합시다. 러브. 여러분, 바로 이 대사 아닙니까? 그 드라마의 그 명대사.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 찍기 명소 사진 찍고 가야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차각! 한 장 더 보세요. 인생샷 베스트 3 그 두 번째 장소, 요즘 SNS에서 난리난 사진 하프를 찾았는데, 오, 분위기 있는 카페, 일반 카페 아니고요. 이것도 사진 찍기 명소래요. 명소. 핫한 카페의 3요소, 시그니처 메뉴, 감성 넘치는 분위기, 그리고 상징적인 포토존이란 말씀. 그 중에서도 SNS에 등장하는 단골 트렌드가 있죠. 향긋하고 고소한 커피 향기 스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여기가 SNS상에서 그렇게 핫하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 SNS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카페 찾으셨다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오, 그럼 일단 카페 지금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음료는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음료. 그렇죠. 여기는 카페니까. 저는요, 라떼는 말이야, 시원한 아이스 카페 라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이스 카페 라떼로 네, 준비해드릴게요. 사진 찍기 전에 카페 분위기 먼저 즐기는 것이 순서. 오후 햇살이 반겨주는 이 여유 한 모금. 인생샷 별거 있나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아우, 맛있다. 이렇게 아니라 사진 찍어야죠. 사진 명소인데. 아,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여기구나, 여기. 사진 찍기 명소. 고객님, 여기도 사진 찍기 좋지만 3층에 루프탑이라고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거든요. 오, 위에 루프탑? 평범한 카페? 아니죠. 인생샷 맛집의 비밀은 루프탑이었으니. 여러분, 계단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단은 천국의 계단?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 오브 대세라는 천국의 계단. 안전을 위해 16세 이하는 출입이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대박. 와, 대박. 대박. 어디? 진짜 인생샷. 와, 대박. 와, 대박. 오,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때, 만족하세요? 완전 만족. 대박. 인생샷, 인생샷. 인생샷이요? 아니, 이게 찍은 분이 잘 찍으신 거예요? 배경이 좋은 거예요? 인물이 좋은 거예요? 했다. 했어요? 아니, 오늘 하늘도 파랗고 그런데 천국의 계단에서 사진 찍으니까 진짜 SNS 스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날개 같아요. 그쵸? 진짜 셔터를 누르니까 멋진 작품이 되는 곳이네요. 네, 이곳의 하늘이 너무 예뻐서 계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고객님들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고 많이들 오셔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사진 명소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는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오, 어머나 세상에, 아기자기한 이 공간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세상에, 만화 속의 백설공주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인데 저는 인생샷을 찍는 곳이라고 해서 풍경이나 감성 공간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여기는 5가지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원하는 의상을 입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장소 대여부터 소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골라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고나 할까요? 각각 다르게 꾸며진 5가지 컨셉 공간 중에서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니 인생 스냅 사진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나 맛있는 음식 가득하고요, 예쁜 꽃 풍선에 여기도 만화 주인공 같으세요. 정말요? 아니, 도대체 여긴 또 어떤 컨셉이에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장소예요. 오, 우리 엄마 친구인가요? 절대 아니죠. 네, 저희 딸아이 친구와 또 좋아하는 언니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사진과 함께 작품을 남기려고. 네. 남는 건 뭐니 해도 사진뿐이 없지요. 인생샷 하플답게 그냥 셔터만 눌러도 작품. 프라이빗한 파티며 브라이덜 샤워, 돌잔치, 감성 스냅 사진까지.
이용해본 사람들이 느낀 스튜디오의 매력은 뭘까요? 저희가 지금 300일인데 돌 전에 이렇게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컨셉도 있고 예쁜 공간에서 저희가 직접 편안하게 찍을 수 있어서 네, 이곳을 선택하게 됐어요.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겼어요,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는 법. 누구든 주인공이 되는 스튜디오 스냅 사진 도전해보세요. 짠! 오늘 저도 멋진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셔터만 누르면 그냥 멋진 작품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진 명소 3곳에서 여러분도 멋진 인생샷 꼭 남겨보세요. 찰칵! 아이고 NG 다시 한번 찰칵! 분위기 맛집, 인생샷 포토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성미 터지고 때로는 아찔하고 트렌디한 인생샷 명소들. 여러분도 경북 안동에서 특별한 순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직종과 관련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시대에서도 종종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카페,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이 반려동물들이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시대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반려견 유치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 들어봐요. 그런 곳이 있으면 맡겨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반려견 천만시대, 소중한 우리 강아지를 돌보는 특별한 직업을 만나봅니다.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부터 강아지 전용 택시까지 준비됐나요? 함께 가보시죠. 멍멍! 저는 반려견 훈련사고요. 여기는 이제 반려견 유치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우리 강아지 친구들. 이곳은 아이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일상을 챙겨주는 반려견 유치원인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일일 유치원 교사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뭐를 하나요? 어제 집에 가서 이제 변 상태는 괜찮았는지 체크하고요. 그날따라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여쭤보는 편인데 지금 줄리 같은 경우는 옆구리에 몽우리 같은 게 생겼어요.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어땠는지 여쭤보고 저희가 직접 만져보고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에 맡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강아지를 좀 처음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는 점도 있었고 얘네 두 마리여서 한꺼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많이 배울 겸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봐주시니까 1교시 훈련 시간. 이 친구가 오늘 제가 훈련을 시킨 로미입니다. 로미야, 오늘 잘 부탁해. 처음에 주실 때 이빨 닿아서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이거를 간식을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뜯어먹게 하는 거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이 훈련은요, 중심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리의 근육까지 키워주는 훈련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어! 로미 할 수 있어! 로미야, 어디 가니? 이번 순서는 바로 귀여운 코니. 코니야, 너 할 수 있겠어? 장애물 넘게 할 수 있겠어요? 3, 2, 1 잘한다. 아주 나이스. 자, 다음은 놀이 시간. 노즈워크는 냄새를 맡으며 숨겨진 간식을 찾는 놀이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자, 신나게 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바로 3교시 산책 시간입니다. 이 친구들 산책시킬 때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어요? 일단 어린 친구들은 조금 바닥에 호기심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주워 먹어요. 그래서 주워 먹을 때는 좀 주의를 주셔야 돼요. 습관이 되면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좀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달래랑 애들이 지금 대치 상태를. 내가 좀 귀엽냐? 오구 신어. 오구 신어. 오구 신어. 줄리아, 선생님을 도와줘. 어머 잠깐만. 줄리아.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는 해운대 바다. 우리 친구들 잔뜩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우리 줄리는요, 작은 강아지 친구를 만났는데요. 뒤도 안 보고 가는 친구와 혼자 남은 우리 줄리. 줄리야, 괜찮니? 이렇게 강아지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면서 교사로 일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네, 뭐 애들이랑 있는 게 워낙 재밌어서 좋아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하고 이제 좀 문제 행동이 있어서 찾아왔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보호자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나게 논 우리 친구들, 이제 좀 쉬어야겠죠. 산책을 마친 친구들의 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데요. 선생님의 손길에 우리 친구들 슬슬 잠이 오는 모양입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굉장히 졸리더라고요. 제가 자면 안 될까요? 선생님을 따라 낮잠을 자러 가는 우리 친구들,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엽죠. 코코도 어서 자러 가자, 얼른 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침대로 걸어가는 우리 친구. 그래 얘들아, 이제 좀 자자. 코 자자. 선생님도 좀 쉴게. 이제 애들이 자니까 끝이 난 거죠?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요? 네. 코코랑 쿤이랑 코니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어떻게 데려다 줘요? 제가 패택시를 불렀으니까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돼요. 패택시요? 들어는 봤나? 패택시. 새로운 강아지 손님을 위해 뽀득뽀득 깨끗이 소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와, 이게 패택시예요? 네, 어서오세요. 네, 제가 오늘 코코, 쿠니 집에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능수능란하게 아이들을 태우는 우리 기사님. 얘들아, 편하지? 출발하시죠. 강아지들을 태우고 아이들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펫택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다 만들게 되신 거예요? 보통 반려동물 이렇게 가족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참 불편하세요.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사님도 강아지 좋아하시겠어요? 예, 뭐 당연하죠. 이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뭐 계속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사실 친구들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그러면 운전하시다가 좀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매너가 좋습니다. 차 안에서 대소변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멀미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전을 좀 더 정숙하게 해가지고 멀미 없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 제가 코코랑 쿠니쿠니 데리고 왔습니다. 와, 얘들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엄마 온다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콩이 엄마밖에 안 보여. 갑자기 병원 갈 때나 멀리 이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펫택시를 이용하면은 편리하게 다닐 수도 있고 기사님이 동물들을 좋아하셔서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인분들 만나는 거 보니까 저까지 괜히 뿌듯한데요. 네네. 이 펫택시 운영하시면서 보람찬 순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첫걸음을 할 때부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 직업을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강아지들도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잊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 약속! 망망! 네, 반려견 유치원의 하루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간식도 먹고 참 재미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하루 종일 집에서 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견주 입장에서도 걱정이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펫 전용 택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지는 만큼 한 번 인연을 맺은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과 즐겁게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20살 청년의 꿈 도전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되지만 이 친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크리에이터, 여행 작가, 도네이션 하우스 주인장, 그리고 초보 농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긴 인생 속에서 가장 가슴 뛰고 벅찬 나이는 언제일까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나이이기도 한데요. 20살.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유도 있지만 좌절을 맛볼 수도 있는 나이. 말 그대로 가능성과 미완의 시간인데요. 당신에게 20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0살은 사춘기다. 무모합니다. 비수기다. 초저녁 같아요. 진짜?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란 쳇바퀴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 20살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른데요. 하지만 하나 똑같은 건 20살은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나이라는 것. 아직 안 쉬웠어요. 그 20살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자유롭게 보내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20살을 기록하고 있는 상진 씨를 만나봅니다. 바로 이곳이 나만의 20살을 살아가는 김상진 씨의 도네이션 하우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시는 이 도네이션 하우스의 사장이기도 하고 또 농부이기도 하고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20살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저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는 김상진 씨. 김상진만의 감성과 패션을 공유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아직 뚜렷한 형태가 없는데요. 제가 살짝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지은 건데 숙박료가 정해지지 않지만 이게 원하는 만큼 자기가 돈을 내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기부의 집이고 여기에 기부되는 돈은 여기에 운영에도 쓰이지만 나중엔 이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꿈이 여행 작가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뭔가 그런 10대들을 위한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걸 한국에서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10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다가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또 신고할 것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도네이션 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상진의 도네이션 하우스.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볼까요? 비어있던 집을 빌려 여행자들을 위한 포근한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숙박료는 게스트 마음대로.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 준비하고 관리하는 아늑한 침실. 고단한 여행자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서 필수. 이곳에 혼자여 편히 쉬어라. 그저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밥 먹기. 모든 게스트들이 총출동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겠죠. 집에서는 해본 적 없는 요리들을 의젓하게 해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설탕 한 스푼 맞지? 설탕 안 들어갔는데.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이미 넣었는데? 맛있겠지 뭐. 와우. 식사하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게스트들의 개성과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포틀럭 파티. 각자 먹고 싶은 재료나 요리를 사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이 즐기는 자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이 반나절이 뚝딱 흘렀습니다. 저희 집도 시골이긴 한데 이렇게 풀이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거든요. 여기 와서 막 풀도 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핀 들꽃인데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힐링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주요 일정 두 번째, 농사짓기. 도네이션하우스 사장님에서 밤매는 농부로 변신한 상진 씨. 20살의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원래 농사를 할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농사라면 좀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농사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20살의 낯선 도전이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다고 합니다. 네, 떡 좀 사세요. 그런 20살 상진이를 품어준 곳은 춘천이었습니다. 20세 상진 치시면 나와요. 진, 네. 아니 제가 빨리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학생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나 학생이 그게 쉽지가 않은데 나이 먹어서 50, 60대에서도 이 용기가 안 나서 못 오는데 20살이라며. 네, 20살이요. 시골에 와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뭐 글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 나. 감사합니다. 아이, 엄청 가지시죠. 되게 말도 많이 거시고 근데 여기 동네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챙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옥수수 심는 방법도 반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밭도 반장님이 갈아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죠. 이 옥수수 반은 게스트들이 심었어요. 강요하거나 그러지. 에? 강요를 한다거나. 살짝 강요의 느낌도 있는데 이제 농촌 체험이죠. 예, 이건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게스트들. 만난 지 30분 됐다는데 절친이 따로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겠죠. 상진이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참고 그래도 약간 현실 쪽에 더 가깝게 사는데 저도 이제 그걸 없애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좀 더 미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저랑 다른 부분들을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배우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꿈을 찾아서 오는 희망의 공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상진 씨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진 씨의 꿈을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의심의 시선들. 수업 시간에 잠도 많이 자고 머리도 밀었고 선생님들 눈에는 처음에는 솔직히 안 좋은 학생? 살짝 불량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알았고 선생님들한테 별로 안 좋은 학생인 거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해봤자 되지 않겠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어서 그냥 저는 뭔가 선생님들한테 확신을 심어줬어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유로운 애 정도로만 딱 그 정도로만 됐던 것 같아요. 네. 부러움이나 불안함은 확실히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들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왜냐면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한 멋짐을 항상 느끼지만 부럽거나 제 길에 대한 불안함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완벽함을 추구하진 않아서 그냥 좀 흠이 있더라도 그 흠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 뒤돌아봤을 때 살짝 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좀 너무 진지했을 수도 있고 너무 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흠을 사랑해서 그렇게 흠마저 좀 아름답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짙푸른 봄이 돌아오면 따가운 그
되게 20살이란 무모합니다. 막 섬세할 필요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막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뭔가 고민이 많아지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용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서 20살은 그래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20살은 무지개색이다. 되게 많은 색들을 품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되고 싶어요. 인생에서 늘 봄일 것만 같은 나이 20살. 그 찬란한 하루하루가 당신의 20살 인생으로 기억됩니다. 누구에게나 20살은 처음이기에 더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네, 20살 청년 상진 씨의 귀촌 생활 그리고 도네이션 하우스 도전기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상진 씨가 자신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 일찍부터 여행 작가라는 꿈을 꾸고 다양한 도전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20살. 마냥 어리게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도 분명하고 야무지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꿈을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춘천에서 10대, 20대 여행자들을 위한 도네이션 하우스를 잘 갖고 나가고 있는 상진 씨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충주에서 프랑스 전통 와인의 꿈을 일구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인 도미니크 씨 그리고 작가 신이현 씨 부부 이야기인데요. 충주에서 포도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충주에서 맛보는 프랑스 와인 맛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시죠. 사과에 즙을 짜서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 시드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원전부터 만들어진 유서 깊은 술인데요.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에어켓 씨와 작가 신이현 부부가 만드는 정통 프랑스식 시드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다 음료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이다가요 원래 사과를 이용해 만든 와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프랑스 말로 시드르. 그런데 이 시드르를 충주에서 직접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만드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충주 수안보의 호밀밭. 호밀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요? 와인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저기 계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뭐야 갑자기 이거 농가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왜 외국인이 계신 거야? 이거 한국 사람 안 계시나? 어디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충주에서 시드르를 만드는 신이현 도미니크 부부입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 그 와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시드니라고 하던데요? 시드니? 시드르! 시드르! 네. 맞다, 시드르, 그죠? 네네네. 사과를 착즙해 만드는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 이제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겨울에 심어놓은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포도나무한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호밀을 밟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호밀은 포도의 퇴비로도 사용하고 또 어린 포도에게는 그늘 역할도 하는데요.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면 포도가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드를 맛보기 전에 저도 호밀 밟기 작업 체험해봅니다. 쉽다. 그렇게 밟아만 주면 되는구나. 나무 발판을 이용해 꾹꾹 밟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호밀을 밟아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눕혀주면은 일단은 이제 누워서 이제 퇴비 역할도 하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네,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밑에 이미 저희가 지프로 좀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밟으면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도 굉장히 좋고 그래요. 포도밭에서 호밀 밟기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와인을 담글 어린 포도가 잘 자라야 하니까요. 와인을 담근다고 해서 양조장만 생각하면 오산. 좋은 술을 얻기 위한 좋은 과일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농사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어 포도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담글 수 있으니까요. 사과의 속살 같은 이 노란 액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아니 사실 다른 농장 가면은 막걸리를 주시는데 역시 와인 농가는 다르네요. 예? 와인을 주시고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시들인데요. 예. 사과를 착즙해서 발효한 건데 아직 찌꺼기를 완전 제거하지 않는 약간의 그 효모와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금 탁한 술이에요. 아, 제가 찾던 그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프랑스 정통 사과 와인 시드르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 술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셨는데도 이게 술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그 술은 농업의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술까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만드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좀 휴식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술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농업에 꽂힌 술을 만들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농부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한 자여 이름을 적어라! 이곳에서 일선돕기에 나선 이웃들의 이름을 명찰로 만들어 나중에 와인이 만들어지면 함께 파티를 즐긴다고 하네요.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의 도자기 마을입니다. 신희연 작가와 도미니크 부부가 와인을 만드는 양주장이 바로 이곳에 있다네요. 이곳은 와인을 만들어 보관하고 또 소비자에게 와인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택배. 택배로. 택배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죠. 그럼 이렇게 좀 이게 와인이 많이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느냐고요? 하루에? 예. 많이 안 나가요. 이곳의 와인은 천연 효모를 이용한 내추럴 와인인데요. 작업 방식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부지런해야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랍니다. 와, 여기 진짜 많은 와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와인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조금 춥죠? 그러게요. 네, 10도. 10도? 10도 정도? 좋은 술의 조건은 발효. 10도 정도의 온도로 탱크 안에서 4개월가량 발효된 술은 병으로 들어간 뒤 다시 1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천연기포가 톡톡 터지는 시드르가 완성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희연 부부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고 캄보디아를 거쳐 이곳 충주에 2016년에 정착했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늙기는 싫다. 한국에서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도미니크는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충주에 정착한 신희연 도미니크 부부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와 포도를 직접 재배해 그들만의 색깔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자 하는 꿈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꽃만가. 한국은 짠인데. 이제 뭐 파티 하는 거예요? 손님 오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제 우리 충주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와인에 관심도 많고, 이분은 또 초콜릿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 오셔서 이 초콜릿이랑 우리 그 로제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인 테이스팅도 할 겸, 네. 그래서 또 담소도 할 겸.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겠죠? 이렇게 좋은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직접 담금술을 맛보고 평도 들어본다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 맥주는 좀 안 맞는 편인데 요거는 먹으니까 되게 몸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사이다 먹은 것처럼 향이 먼저 확 느껴져서 이게 사과로 만든 건 맞구나 싶고, 이 스파클링이 되게 가볍게 있어서 이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웃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이 시간.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마시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Ben, le but, c'est de vinifier les propres raisins qu'on aura cultivés à Souery pour vraiment révéler le terroir de la région.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희연 씨는 충주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은 후 우리 땅에 맞는 좋은 와인을 만드는 꿈. 도미니크, 신희연 부부의 그 꿈을 응원합니다. 충주에서 만나는 알자스의 맛, 시드르! 네, 충북 충주에서 이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맛이 물을 익어가고 있었는데요. 도미니크와 신희연 부부의 와인 이야기를 잘 만나봤습니다. 네, 포도 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착즙액으로 만든 시드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사이다의 원조격이라고 하니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 충주 땅에서 농사지은 사과와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충주를 대표하는 와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들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안녕.